이제 어제 그 여성장애인에 대한 집단 상담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 얘기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 속에서 그분의 신상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상당 부분은 그 바꿔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인데, 이제 이 젊은 그 여자친구는 20대 이제 20대 후반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였는데, 엄마가 결혼을 반대해요. 어떻게 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성인 딸의 결혼을 엄마가 왜 반대하죠? 그랬더니 엄마는 나보다 장애가 덜한 사람,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은 사람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의 같이 작동하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또 그 엄마 입장에서는 보면 내 아이가 뇌성마비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거동이 불편한 아이를 거동하는데 좀 편리한 사람, 장애가 덜해서 내 그 딸을 갖다가 케어해 줄 수 있는 남자, 이걸 원할 수도 있겠죠. 혹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데려온 남자친구가 딸보다 장애 정도가 좀 더 심해 보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친구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딸의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딸을 예쁘게 보는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 후배인데, 오라버니 저하고 사돈 맺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친구는 좀 집도 부유하고 상당히 명문가예요. 종갓집이기도 하고 살림도 아주 큰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난 싫다. 너희 집 살림이 너무 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단칸방에서 시작하더라도 이제 내 딸이 알콩달콩 사랑하고 또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부부가 하나씩 살림을 마련해 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 딸을 갖다가 종살이를 시키니? 너희 집에 가면 큰며느리 해야지, 그리고 그 종갓집의 종부로서 역할을 해야지, 또 큰 살림을 지키기 위해서 큰 살림살이를 해야지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딸은 이제 만화를 그리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또 집에서 또 자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직업들 속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 후에는 부부가 또 사랑스러운 가정 속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딸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자네가 장애가 없는 집 혹은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다고 할 때 그 집에서 길을 펴고 살 수 있겠는가? 오히려 내 딸이 함부로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내 딸이 어떤 삼성가로 시집 간다고 했을 때 그 집에 가서 저는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야지, 내가 너무나 많은 큰 짐들을 지고 그 집에서 무시당하면서 함부로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면 괜찮아. 나는
이제 속된 말로 얘기했어요. 나는 내 딸의 환장하는 남자였으면 좋겠어. 내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도록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 딸을 바라보는 남자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딸 또한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살림이 작아도 괜찮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부모 입장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모는 딸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분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딸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딸이 힘들면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들 이해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딸한테 딸이 엄마가 잔소리한 것은 듣기 싫어.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도 내 맘대로 하는 것. 상처를 주는 거죠.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이야기는 잘 들어드리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선택했다고 하면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은 인정해 주자는 얘기죠. 엄마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드리고 공감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은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중반 후반의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부모의 도장을 박을 필요는 없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손잡고 다정하게 가서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면 되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랑의 형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없고 기대하는 것들이 없고 오로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만 넘친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것이고 덤으로 얻는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기대와 기대가 만나면 그 사랑에서의 모습들은 뭐냐면 그때가 가장 많이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 살면서 그 기대가 무너지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너무나 사랑해서 주고 싶은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행복하면 돼.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더 이상 주기 싫을 때가 있어. 그리고 주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멈춰도 괜찮아. 아빠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조건과 바램들과 기대가 덮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랑이 가려져요. 그리고 사랑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평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힘들이 그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흔들게 되고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들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삽시다.